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하여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해외에서는 셀프 드라이빙 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셀프 드라이빙 카는 오토노머스 카, 드라이버레스 카, 로보틱 카로 알려져 있다. 환경을 감지하고 사람의 입력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다. 자율주행차의 구성 요소로는 레이더, 라이다, 소나, GPS, 주행거리 측정과 관성 측정 장치와 같은 다양한 센서를 결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제어 시스템은 감각 정보를 해석하여 장애물과 표지판을 해석하여 적절한 탐색 경로를 식별한다. 이 부분이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오토메이트 드라이빙 시스템이고요. 오토메이틱 관련된 것은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화된 차량에 대한 기술 밑에 자율주행이 한 영역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기존의 자동차의 눈은 센서가 담당하고요. 귀 부분은 통신, 5G 같은 거죠. 두뇌 기억은 정밀한 지도나 3D의 형상들, 그 다음에 이제 두뇌 판단 부분은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나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이렇게 자율주행에서는 개념이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적인 레벨을 두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보시면 발 없이 운전하는 게 2단계, 손 없이 운전하는 게 3단계, 3단계가 이제 17년부터 완성됐죠. 그리고 25년부터는 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 그다음에 35년부터는 생각하지도 않아도 운전하는 것. 이런 그 단계가 있고 기술적으로 향후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는 미국의 SA라는 단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0에서 2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동 운전하는 거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3단계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단계가 조건부 자동화, 4단계가 고도 자동화, 5단계가 완전 자동화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3단계에서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책임 소재, 보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3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적절하게 자동차를 제어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운전자가 보유한다. 그러니까 운전자 책임이 유지되는 게 3단계고요. 4단계에서부터는 시스템이 모든 걸 수행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항상 제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약간의 협의점을 둔 상태입니다. 자율차 차량의 이제 간단한 구조를 한번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센서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노란 게 라이다 시스템, 라이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이 4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 음향 센서 1개, 서라운드 카메라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센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GPS를 인식해서 라이다하고 카메라,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레이더를 이용해서 센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센싱 데이터를 중앙 컴퓨터에서 해석해서 차량을 움직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알고 있는 레이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다라는 센서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롱텀으로 앞부분에서 이렇게 긴 거리를 잡아두는 거를 레이더가 기능을 하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입니다.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부분, 사고가 직접적으로 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 안 되는 부분은 짧은 거리에 레이더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앞뒤 부분은 크게 레이더를 가지고 보고요. 가까운 부분은 라이다를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부분을 카메라와 짧은 레이더를 가지고 다시 커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범위나 여러 가지 측정 높이, 3D 형상 등 그 정확도에서 라이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레이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 혼용해서 사용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라 라이다의 기술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라이트 디텍션, 빛을 탐지하는 것, 이 빛이 이제 레이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레이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레이저 스캐너, 레이저 레이더 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주위의 물체를 감지해 거리를 매핑하는 센싱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 거리는 좀 레이더 같은 것으로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로 주위에 이렇게 자동차들을 센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10가지 센서까지 넣는다면 더욱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원래 라이다의 용도는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지형을 탐색하는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기구를 띄워서 그 지형을 탐색하는 군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형을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된 기술입니다. 실제 자율주행을 한다 보면 라이다로 이런 형상의 모습으로 센싱이 됩니다. 사실 라이다가 있음으로써 차의 디자인이 안 좋게 보이는데요. 저 떴은 상단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라이다 부분입니다. 간단한 구조를 보시면 레이저 빔을 보내고 다시 받아서 안에서 이제 레이저 센싱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군사용이라든지 고가의 비용이라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율주행차에서는 대당 1억 원을 호가하는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장착했다. 과거에는 라이다 가격이 1억 정도 하는 아주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로다인사 같은 경우에는 $8,000까지 인하했지만 여전히 고가다라는 것입니다. $8,000면 800만 원 정도죠.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일단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고가다. 그래서 캐너지, 이노비즈, 스트로브 등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 미만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스트로브에서 대당 $300 이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면 30만 원이죠. 기능은 2배로 늘리고 향후 수백만 대의 볼륨으로 생산될 경우 라이다의 가격은 $1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어쨌든 라이다 가격은 향후에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율주행에 어떤 부담이 되는 원가 요소이다. GM에서 예측하고 있는 라이다 스펙 전망은 지금은 한 $20,000 정도 되는데 4세대 같은 경우는 $10,000 정도. 유효 거리도 1.25배가 늘어나죠. 그리고 향후에는 5.5배의 유효 거리를 늘리는 대신에 가격은 $300 미만으로 하겠다. 라이다의 가격 하락은 자율주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의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센서의 수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개수도 레벨 1에서 1개에서 2개인데 5개에서 14개까지 늘어나야 되죠.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5배 정도. 라이다는 3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에서는 5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라이다 수에 따라서 차량의 어떤 사양, 고급 사양일수록 라이다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원가 비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의 가격이 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 개발 현황을 보시면 커너지 같은 경우에 전방 300m까지 1cm 단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부품이 제네시스 EQ900에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노비즈는 이제 BMW 차량에 탑재되어 있고요. 스트로브 같은 경우에는 GM에 인수되어 크루즈와 함께 개발 중이다. 감지 영역을 2배로 늘리고 대당 $300로 양산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소유 및 운행 비용을 분석해 보면 운전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58%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의 패키지 가격을 보면 컨트롤 장치 알고리즘이 2,300, 라이다 센서가 2,000. 여기에서 지금 원가를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라이다 센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레벨 1에서 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300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레벨 3로 들어가면 4,000에서 5,000불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비용이 1에 비해서 10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전기차 테슬라 업체 상황을 한번 보시면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용 칩셋도 공개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직접 개발했는데요. 기존 다른 업체들이 많이 쓰는 엔비디아 시스템보다 7배 뛰어난 실행력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앨런 머스크는 라이다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8대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라이다를 쓰지 않고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라이다에 의존하는 차량들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테슬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센싱 커버리지는 비슷한데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로 쓰고 짧은 부분에 이제 레이더들을 쓰고 주위에 이제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카메라로 커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들이 이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이제 사고 사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런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에 이제 14년도 오토파일럿 부분보다 16년에 이제 항상된 오토파일럿에서 카메라가 이제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자율주행은 전후방 카메라가 4개인데 완전 자율주행은 총 8개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컴퓨팅 하드웨어입니다. 센싱으로 모아진 데이터를 빨리 판단하여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ECU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순수 자동차를 제어하는 전자장치죠. ECU와 통합 컨트롤 유닛이 따로 되어 있는 이런 좀 복잡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차 안에 보면 이렇게 ECU가 있고 자율주행 컨트롤 장치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엔비디아에서는 이렇게 통합 칩으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능별 ECU를 통합 컨트롤 유닛으로 간소화한다. 그래서 이제 엑사비어라는 지금 모델을 출시한 상황입니다. 보기에 그냥 컴퓨터 기판인 것 같죠? 다양한 크기의 지금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AI 플랫폼에 기인한 자율주행이다. 자동차에서 센싱한 데이터를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콜렉팅하고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에서 드라이빙 명령을 내리는 이런 AI 플랫폼을 엔비디아에서 AI 플랫폼을 현재 구축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자율주행의 이제 시스템의 개념을 ADAS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긴급 제동, 차선 유지, 지능형 자동 순항,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 이런 이제 4가지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현재 출시된 자동차에서 부분적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칭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고요. 닛산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럿,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아이 오픈 파일럿 일종의 이제 시스템 플랫폼을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대량의 그림 정보들을 센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위치 추적 기법이 동원됩니다. 대표적인 게 SLAM, 그다음에 GNSS, DeepVO 이런 세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좀 개선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율주행차의 이제 핵심 기술은 인지, 판단, 제어를 담당하는 각 기술의 완성도 및 융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대신 AI가 현재 필요하죠. 현재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웨이모, 테슬라, 크루즈, 엔비디아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술 및 기기로 보면 각종 센싱 부분, 그 다음에 위치 인식 및 매핑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술, 그 다음에 제어 기술, 그 다음에 통신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추적, 지형 인식, 주행 경로 설정에 AI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 추적 기술은 인공지능 학습법인 딥러닝 기술의 적용으로 정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특징으로 인해 위치 추적 오차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형 인식의 정밀도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음을 이용한 지형 정보 파악하는 기법도 연구되고 있다. 주행 경로 설정의 전통적인 접근법은 경로 최적화 기법이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 풀어봐도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반복된 시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률적으로 최적화된 해답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강화 학습법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자, 딥VO 논리 흐름 설명도인데요. 자, 좀 복잡하지만 이런 개념으로 되고 있다라고 참고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점은 지도 데이터가 현재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5 통신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 다음에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표준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주도권과 사업 주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책임과 보험이 문제가 있고요.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전자 노동이 대량 해고가 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요. 아직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의 중요한 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되어야지 완료된다. 지금 이제 1단계가 완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큰 거리만 현재 매핑이 된 상태고, 완벽하게 모든 거리를 매핑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되어야 된다. 지도 데이터들이 현재 있는 내비게이션 지도로는 될 수가 없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중요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시면 17년 같은 경우에 이제 GM이나 포드, 다임러가 선두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나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경쟁력이 처져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이제 테슬라가 실제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웨이모와 GM이 가장 선두권으로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업체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측정된 자율주행의 이제 거리, 얼마나 자율주행을 많이 했느냐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웨이모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M 크루즈라는 회사들이 쭉 나오죠. 현재 자율주행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미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닛산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바이두,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자율주행의 상용화에 앞서 있는 새 업체들은 구글의 웨이모, 그 다음에 GM 자동차의 크루즈, 그 다음에 앱티브, 이렇게 세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율주행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이제 구조는 과거 자동차 회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OEM, 그다음에 통신회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급자,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전부 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금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율주행의 전체 사회적인 인프라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시스템이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보안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인프라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 산업, 빅데이터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차량과 통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디지털 인프라로 전체 산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이 들어오면 차량 감소, 사고율 감소, 배기가스량도 절감되고 도시 주차 공간도 여유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들어온다 그러면 총 1.3조 달러의 원가 절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제 구현하기가 현재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점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겠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 간의 협력, 인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이후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이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고 GM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스트로브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지금 현재 단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량 공유 택시업을 대체하는 소프트웨어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 EV 기반의 전기차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크루즈라는 명칭으로 현재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티브는 이제 델파이라는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죠. 사부를 분사해서 앱티브로 사명을 변경했다. 부품사 중에서는 가장 앞선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 택시는 라스베가스에서 제한된 곳이지만 운행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라기보다는 셔틀 운행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향후 완성된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줄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만 2025년 500억 달러의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앱티브 포트폴리오 로드맵인데요.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0년도에는 이제 기존의 OEM 업체들하고 협력했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OEM 업체가 들어오죠. 다음 이제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로 변경되고 다음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로 통합된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의 현재 강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레벨 2, 3 차량에 레벨 4를 적용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인 덴소나 아이신전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협력을 통해서 일본 내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선두로 현재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험, 그다음에 카세어링, 렌탈, 택시, 그다음에 화물 운송,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 같은 일본 업체인 소프트뱅크와의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유명한 차량 공유 업체인 그랩하고도 강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타의 이제 접근 방식은 차량을 만들고 판매하고 유지하는 거하고 보험까지는 도요타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킨토, 카 공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버, 그랩 업체들하고 지금 협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랩과의 협업은 차량 공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탈 케어 서비스를 통한 유지 보수 수익도 창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까지 관여하게 되죠. 자, 2018년 도요타와 소프트뱅크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 그래서 향후 모넷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 모넷은 도요타의 MSPF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뱅크의 IoT 플랫폼 간의 조율을 제공한다. 자, 모넷은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 인터넷 포털, 공유 서비스 등의 자산을 통해 수요자와 차량의 이동과 관련된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1, 2위 기업인 도요타와 소프트뱅크가 현재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프트뱅크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도요타의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에 소프트뱅크의 AI를 접목한다라고 소프트뱅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라는 게 71개의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에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암, 우버, 그랩, 중국의 디디, 그다음에 GM 크루즈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I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자율주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소프트뱅크가 전 세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린 엔비디아라든지 크루즈 업체에 전부 다 이제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자율주행의 두뇌 부분의 CPU의 주도권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ARM 같은 경우에 현재 자동차에서 파워트레인, 바디, 콕핏, ADS, 커넥티비티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점유율을 85% 이상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진보된 자동차 보조 시스템에는 65% 이상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향후 미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ARM을 인수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주요 투자 자산 및 개요를 보시면 승차공유, 디디, 이건 이제 중국의 우버 같은 회사죠. 운송 관련,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의한 영상인식 프로세싱, 엔비디아가 있죠. 사물 인터넷 보안, ARM, 지도 관련 맵박스, 자동차 금융 관련된 회사, 보험 관련된 회사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현재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밑바닥에 전체적으로 관여하는 회사는 소프트뱅크다. 자, 현 시점에서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대표적인 선두권들은 우버,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이제 포드가 앞부분에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트라는 회사, 우버 다음에 그 회사죠. 이게 이제 GM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컴플라이스가 돼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연합이 돼 있고, 구글은 이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에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니 이런 형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편이죠.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든 미국이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스마트폰 플랫폼에서도 주도했지만 현재 자율주행에서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편이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얼마나 빨리 적용될 것이냐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1990년에 이제 최초로 내연기관이 나와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한 대의 내연기관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같은 거리에서 24년 이후에는 전부 다 내연기관 차량이고 한 대에 이제 말에 의한 운송기관이 남아있다. 최근에는 산업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이 진행된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이제 진입할 것이다. 포드 사례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자동차 대중화가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자율주행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것을 끝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